국정감사를 일단 가장 뜨겁게 만든 사람은 역시 조이대입니다. 네. 조이대. 네. 족구라지. 진짜. 나오긴 했네요. 네. 네. 저는 이제 나오긴 했기 때문에 왜 나왔을까가 좀 궁금했어요. 네. 그러니까 나왔을 때 방법은 일단 안 나오는 게 저는 가장 큰 예상이었고 나온다고 하면 윤석열처럼 약간 개기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려고 그런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나와서 인사하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거의. 왜 이런 거예요 도대체? 저는 그런데 너무 충격적인 게도 네. 조이대 마지막 말도 하러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처음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이 사람은 완전 확신범이구나. 이 사람은 자신의 말도 안 되는 판결에 부끄러움이라는 걸 없구나. 그렇죠. 그건 확실하다. 네. 확실하다. 심지어 법원 행정처장 네, 천대엽. 네,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이것에 대해서 마치 대법원의 기록이 접수된 때로부터 검토를 마치 했다라는 식으로 또 나경원 의원실에다가 또 반박을 하는 그거를 입장을 냈는데 대법원 내부 문건에는 네. 파기환송 기록 인계일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기록을 인계한 게 4월 22일이다. 네. 4월 22일에 기록을 인계했는데 그 기록을 인계받고 5월 1일날 판결을 내렸지 않습니까? 심지어 판결은 바로 이틀 뒤에 하고요. 이 말이 됩니까? 와,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한치의 부끄러움 없이 맞습니다. 여기 국회에 나와서 말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정말 완전 우라가 치밀어 오더라고요. 지금 아주 정말 지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언론들이 어떻게 쓰는지를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네. 됩니다. 88쪽짜리 이제 일종의 의견서를 법원 행정처에서 만들어 제출한 거죠. 그런데 이게 자신의 발목을 잡았어요. 행정처장이 지금 천대엽 대법관이죠. 자, 3월 26일 날 2심 이재명 지금 대통령님에 대한 당시 2심 선고가 있었어요. 3월 28일부터 본인들이 검토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천대엽 지금 행정처장이 나와서 국회에서 답변한 건 다 위증이에요. 그죠? 다 거짓말 한 거잖아요. 3월 28일부터 자기들은 봤다며요. 그동안 뭐를 출력을 해서 봤네, 뒤에 뭐를 로그인해서 봤네 하다가 이게 기록이 없으니까 말을 계속 바꿔온 거잖아요. 3월 28일부터 봤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제가 극단적으로 우리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3월 28일부터 왜 봅니까? 아무도 상고 안 하면요. 극단적으로 아무 상고 안 할 수 있잖아요. 네. 본 이유 자체가 승소한 사람 패소한 쪽에서도 안 할 수 있잖아요. 왜 봅니까 미리 회의를 소집해서 뭐 보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 내용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원칙적으로 전원합의체고 예외적으로 소부로 한다 이렇게 답변을 썼어요. 네. 원칙적으로 전원합의체다? 그럼 전원합의체 엄청 바쁘겠네요. 대법관 민주당 안대로 100명으로 확실하게 증언시켜서 그분들 과로를 좀 덜어주십시다. 그래서 그 3월 28일이라든지 이런 날짜가 결국은 혹시 덕수 출마 날짜 맞추려고 한 거 아니냐. 이 얘기로부터 이제 계속해서 뭉게뭉게 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만 이제 조희대의 답변은 언급한 그런 사람들과는 일절 만난 적은 없다. 만난 적이 없다. 네, 라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누가 이제 댓글에 그 캡처를 올렸어요. 예전에 LG 박현준 투수라고 너 승부 조작 절대 안 했지? 라고 LG 단장이 물어보니까 네, 안 했습니다 하고 하루 뒤에 잡혔거든요. 조작한 거였어요? 예. 아니 뭐 지금 이제 은퇴하고 반성하고 잘 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네, 거짓말을 그냥 네. 너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하니까 전혀 만나지 않았다라고 자신의 입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한들 누가 믿어줍니까? 네. 근데 그렇게 대답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을 내가 이렇게 허술하게 국회에 나와서 거짓말을 해도 내가 어떻게 견제받을 수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닐까요? 네, 좀 그렇죠. 전에 네. 아까 이제 88쪽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이걸 조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조사를 하면 사실은 몇 날 며칠에 어떻게 모였고 뭐를 송부받았고 로그인을 했네 안 했네를 다 볼 수 있는데 그러려면 영장을 받아야지 그걸 압수수색을 하든 뭐 내용을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자발적으로는 안 오니까. 근데 그 영장을 그들이 전권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와중에도 좀 그래도 제정신인 판사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대신 내줄 수는 없나? 그런데 어쨌든 지금 대법원장한테 대법원 로그 기록에 네.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수사를 들어가려고 하더라도 어쨌든 수사의 단서가 조금은 더 나와야지 검찰도 움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납득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이 직접 나와서 이 판결에 불신이 있는 게 자신은 안타깝다.
다. 말 같지 않은 얘기를 모두가 불신하게 만든 상황이 되었는데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한가한 거죠.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국회 출석을 하는 건 어쨌든 국민이 부른 것인데 그 자리에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오만한 것이고 누가 날 건드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고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본인이 증인이나 참고인이나 또는 이제 피의자 이런 사람들을 불렀을 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사람에게 판결을 어떻게 했을 것인가. 더 안 좋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나는 무소불위의 권력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저렇게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서 추가적인 좀 증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무엇이 진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영교 의원이라든지 뭐 최혁진 의원이라든지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 누군가를 만났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좀 구체적인 증거가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일단 그렇지 않고서는 움직이기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분이 왜 국회에 나왔는지부터 생각해 보면 너무나 심플해요. 사법권의 독립, 삼권 분립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왜 나와 서 있습니까? 어제 왜 나온 겁니까? 본인들은 사법권의 독립과 삼권 분립을 이야기하면서 정치로 끌어들였어요. 사법을. 누가 끌어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묻고 있는 건 판결 내용을 묻지도 않아요. 거기까지 가지도 않아요. 사법을 정치화한 거. 본인들이 그냥 후다다다다닥. 기존에 그렇게 관례를 중시하던 사람들이 관례를 다 뛰어넘어서 후다다다닥. 그게 사법을 정치화한 거잖아요. 그 과정과 절차를 묻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국회에 나와 쓴 거죠. 누가 삼권 분립을 무시하고 사법권 독립을 우리가 완전히 내팽개 쳐서 거기 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가장 기본적으로 왜 섰는지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에게 사법 개혁을 더 해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오죽하면 법원 노조가 이 판결 나자마자 조희대는 책임지고 사퇴하던가 아니면 탄핵 받아야 된다. 네. 이렇게 법원 노조가 이 판결 나오자마자 성명을 발표했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법원 노조에서 나와서 이제 국정감사 때 아니 청문회 때 이야기했던 분도 기록 그렇게 빨리 보내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천대엽 행정처장이 뭐 3월 28일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다 말이 안 되고 4월 22일에 법원 기록이 갔다. 기록이 갔어도 이거를 전부 다 뭐 예를 들면은 복사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없는데 이미 대법원에서는 전원합의체 회부해서 판결을 내려버린 거죠. 자, 그런데 그리고- 이거를 사전에 협의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나요? 이거를 말도 안 되는 거지. 무소불위의 권력이긴 하네요. 저 네. 사람 하나 그냥 딱 말뚝 박아놓고 아닌 거 아니고 제가 그냥 봤을 대통령 때- 하나 바꿀 수도 예, 있고 제가 봤을 때 오윤혜 씨가 조희대를 한번 건드려서 뭔가 고소를 당하면 네. 조희대도 내려오지 않을까. 아, 우리 총리 두 명이 이제 투샷. 투샷 투킬이야. 그분은 주로 어떤 호텔에 주로 가서 식사를 하시나요? 조희대 또 그리고 인사청문회 처음에 임명될 때 보니까 재산이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씁쓸했어. 지금 생각해 보면은. 왜냐면은 뭔가 잡힐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재산이 좀 많고 나면 구린 느낌이 나잖아요. 재산이 별로 없으면은 그냥 나쁜 짓 안 하고 살아온 그냥 그분과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거든. 그래요. 네. 차명으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은 그래요. 내 마음은 그런데 철저하게 조사해봐야지. 나온 건 별로 없으니까. 네. 박균택 의원이 또 이제 한덕수를 만난 적이 있는지 없는지 입장을 밝혀달라라고 얘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근데 입국다시죠. 사실 저는 저런 포인트는 답변을 받지 못하더라도 질문 잘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쿡 집어서 질문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그럼- 나중에 뭔가 만났다는 게 밝혀지면 그래서 거짓말할 수 없으니까 닥치고 있었구나라는 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자신 있으면 아니라고 해야지. 그 자리에서 아니라고 네. 하면 되잖아요. 네. 왜 밤늦게 12시 반 돼가지고 그러면 국회 주변에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끝날 쯤에 온단 말이에요. 왜 끝에 와서 그러냐고요. 저렇게 질문할 때 진짜 자신 있으면 답하면 되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리고 지기현 판사도 막 새벽에 핸드폰 바꾸고 뭐 6번인가 바꾸고 막 이랬잖아요. 옛날 폰 잠깐 윤석열 켰다가 끄고 막 새 폰 쓰고 막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탈옥 시켜줄 때 그것도 다 밝혀야지.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제 참 그 윤리감사관인가요? 나와서 그 얘기 했잖아요. 룸사롱 맞느냐 안 맞느냐라고 김용민 의원이 물으니까 네. 처음에는 막 딴 얘기를 해요. 계속 그러다가 맞다라고 인정을 하잖아요. 그 장소가 룸사롱이 맞죠. 본인이 그 사람이 그렇게 답을 네, 해요. 네. 그랬으면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딱 시침이 떼고 자기들은 영장도 다 공수처 거 기각해놓고 뭐라 그랬어요. 공수처의 결과를 기다리고 뭐 겸허히 뭐라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속으로는 이미 다 조사도 못하게 다 기각시켜놓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뭐 이런 조의대가 임기가 아직도 4년이나 남았다. 4년이요? 예, 2029년도까지거든요. 안 될 것 같아요, 그거. 근데 나이 때문에 받아들일 아마 수가 2027년인가밖에 못 할 거예요. 그 정년에 걸려가지고 그래요? 70세 정년이 있어갖고 네. 길어요. 그래서 정년 낮추자는 얘기를 누군가가 물론 그거는 쉽진 않겠지만은 예. 어쨌든 저는 이 정도 혐의라기보다는 이 정도 의심을 많이 받고 있으면 추가적인 증거가 꼭 나오리라 믿습니다. 네. 그래야 중간에 내릴 수가 있지 아니면은 2027년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네. 이런 재소음 상태로. 절대 안 되죠. 아니 네. 최혁진 의원께서 그 그림 뭐 이렇게 들은 것으로 주목을 많이 받았지만 그 앞에 내용이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부석사에 있었던 불상을 일본에 무슨 절에서 가져가서 일본에 가지고 있는데 1심에서는 대한민국 부석사께 맞다라고 네. 판결을 했는데 2심에서는 일본법에 의해서 일본이 가져간 게 일본 수요가 맞다 이랬단 말이에요. 대법으로 갔더니 후다다닥 30며칠인가 만에 바로 그 일본께 맞다라고 확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조의대 대법원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면서 이제 최혁진 의원이 막 그 샤우팅을 한 거거든요. 사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조의대가 이렇게 커밍아웃을 전격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으로 하기 전에 특검 같은 경우 임명권을 대법원장에게 주기로 했던 것도 있었거든요. 아무도 조의대 실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다는 거. 그렇네. 그게 굉장히 놀랍고 소름 끼친 큰일 날 사실이에요. 뻔했네요. 네, 그러니까요. 정말 큰일 날 뻔했죠. 그때 만약에 윤석열이 받았다면은 특검은 자기 마음대로 그냥 윤석열이 원하는 대로 수사가 했을 것이고 그렇게 모든 게 다 덮인 채로 가지 않았을까. 네.